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주석이 감사 전문을 보내왔습니다. 감사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 친애하는 김정은 동지. 나는 동지께서 나의 생일에 점하여 아름다운 꽃바구니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위협의 계승자이신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정확하고 과감한 용도 밑에 형제적인 조선당과 국가와 인민이 당 제8차 대회 결정관철과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들을 계속 이룩하여 조선인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라오스와 조선 두 당, 두 국가,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보다 강화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동지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숭고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실 것을 축원합니다. 형제적이고 동지적인 경의를 표합니다.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주석 통룬 시소릿. 2023년 11월 8일 비엔티안. 뜻깊은 올해를 공화국의 발전 행로에 크게 아로새겨질 위대한 조난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낼 때 위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지금 그 어디서나 올해의 투쟁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전민족 대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고 있는 오늘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의 위력으로 국가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구원후 때보다도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에서 국가 부흥 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인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옳게 이끌어 나갈 때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조선혁명 고유의 전통인 충실성의 전통, 우리 국가 고유의 전통인 애국의 전통을 든든히 견지하고 이어놓는 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릴 때에 대해서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우리 혁명을 전진시켜 나갈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참으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그날의 가르침은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보다 활발히 전개해 나갈 수 있게 한 강력적 지침으로 되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그 어디서나 충실성의 전통, 애국의 전통을 꿋꿋이 이어나가기 위한 대중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지난 4월 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자강도 공급 탄광의 노동계급이 1사분기 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도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4,000여 톤의 석탄을 증산한 애국적 소행이 전해져 온 나라를 격동시켰습니다. 경남 탐부들의 증산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전 세대 우리 김철 노동계비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말로만 외울 때가 아니다. 우리도 분발하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정말 자강도 공급탄광 탐부동지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정말 온 공장의 생산열이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도 이 대중운동의 자랑스러운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평남 탄전에서 타오른 사회주의 애국탄 증산운동의 봉화가 전국 각지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로 세차게 타본지는 속에 사회주의 건설의 주타격 전방인 농업전선에서 올해 관계건설 목표를 기본적으로 달성하고 전국적인 앞구름 밀보리 수매를 지난해보다 보름 앞당겨 결석한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습니다.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본용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요리가 나를 따라 거저돼서 상반년도에만도 금속, 채취, 전력공급과 철도운수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부문과 단위들에서 계속혁신 연속 도약의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고 흥남과 남ung의 노동계급은
집단적 혁신의 불길 드높이 12년도 용농 비료 공급 계획을 기한 전에 완수해서 농촌에 보내주었습니다. 나으린 선윤단원들도 좋은 일하기 운동을 활발히 벌여서 조선선윤단 창립 77돌을 맞으며 인민군대에 보내줄 소년호 방사포들을 마련했습니다. 자력갱생 정신과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의 위력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군수공업부문과 기계공업부문, 각지 농기계 생산 단위들에서 제작한 1만 여 대의 농기계들이 농촌에 집중 수송돼서 농업 근로자들을 적극 호미해 줬습니다.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하고 뜨거운 애국심을 지닌 인간들로 키우고 집단적인 혁신으로 끊임없는 악량을 일으켜 나가게 하는 위력한 수단입니다. 하기에 경의하는 총표동지께서는 최고인민의 제14기 9차 우리 혁명의 자랑찬 연대들에 높이 발휘되었던 혁명적인 대중운동, 전인민적인 애국운동의 전통이 생활력을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우리 시대는 물론 앞으로도 대르리오 계승 발전되게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분야, 모든 단위가 국가의 근본 이익, 전망적 이익을 앞에 놓고 끊임없이 새 것을 창조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경의하는 총수동지 이 말씀에는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를 부단히 일신시키고 오목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튼튼히 틀어지고 나가야 할 고귀한 지침으로 됩니다.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진해 나가는 열혈 청춘들의 애국정신이 세차게 분출돼서 올해만도 10만여 명의 청년동맹 일꾼들과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고들의 영약 탄원했습니다. 혁명적인 대중운동의 생활력이 날을 따라 힘있게 과시되는 속에 올해에 수백 개의 단위가 3중 3대 혁명 붉은기, 2중 3대 혁명 붉은기, 3대 혁명 붉은기를 쟁취했으며 많은 단위가 사회주의 애국민 칭호, 모범기술혁신 단위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시련과 난관이 아무리 오목해도 위대한 당중앙의 영도 따라 나아갈 때 극복 못할 난관도 점령 못할 목표도 없다는 천리를 다시금 심장 깊이 새겨하며 지금 온 나라 근로자들은 일터마다에서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뜻깊은 올해를 승리적으로 결속할 혁명적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봉의를 위하여 더 힘차게 싸워나가자. 전국 보건부문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 2023이 과학기술 전당에서 개막되었습니다. 14일에 진행된 개막식에는 내각부총리 전승국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최동명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과학자, 기술자, 3대 혁명 서조원 등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보건상 최경철 동지가 개막사로 되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봤습니다. 전시회장에는 1,440여 건의 과학기술 성과 자료들, 1,062여 종의 의약품, 의료기구, 건강식품과 위생용품, 보건정보기술 제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전시회 기간 위생방역학부문, 고려의학부문, 약학부문과 기초의학부문, 외과학부문, 내과학부문, 의학생물학부문, 의료기구 부문으로 나뉘어 과학기술 발표회와 지적제품 교류 등도 진행되게 됩니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관철에 분투하고 있는 량강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수의약품 공장을 새로 건설했습니다.
해산농림대학 수의약품 공장 준공식이 현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량강도당위원회 비서 강신창 동지, 도안의 일꾼들, 건설자들, 해산농림대학 교직원, 학생들, 공장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준공사를 더이민위원회 위원장 김철남 동지가 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공장을 돌아봤습니다. 공장이 일도섬으로서 더의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토대가 마련되게 됐습니다. 우리 당의 혁명사족을 빛내는 사업에 충성과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는 근 30년을 함경북도 혁명사족관에서 노동자로 일해오고 있는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인 강봉숙 동지도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청진시에서 강봉숙 여성을 취재했습니다. 만나보니 놀랍게도 그는 한 손이 없는 불편한 몸이었습니다. 사회적 혜택 속에 편안한 생활을 보낸다고 해도 누가 탓할 사람은 없겠는데 어떻게 돼서 67살이 되는 지금까지 혁명사족 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었는가고 묻는 기자의 말에 강봉숙 여성은 자기는 반일애국 열사의 딸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8살 때 돌아간 아버지의 해방전 투쟁 자료를 당에서 요해하고 반일애국 열사로 내세워 주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자식들도 몰랐던 40여 년 전 아버지의 해방전 투쟁 공로를 헤아려 반일애국 열사로 내세워준 당의 은덕이 너무도 고마워 그는 우리 당의 혁명사족을 빛내고 보위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스스로 맡아 놨습니다. 혁명사족 사업에 모든 것을 다 바칠 결의 아니고 함경북도 혁명사족관에 찾아온 것은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1996년이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의 정포성 없는 대결전이 벌어지고 있던 그때 그는 수령의 업적을 지키는 것이 조국을 지키고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신념으로 양심으로 새겨놨습니다. 그는 자주 무제봉의 17명 영웅전사들이 목숨 바쳐 지킨 이 구호나무 앞에 서곤 합니다. 이 구호나무들을 사족관으로 옮겨오는 사업이 제기됐을 때 그는 몹시 앓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혁명 선열들의 채취가 어린 구호나무들을 옮겨오는 사업에 반드시 반일애국 열사의 딸인 자기가 참가해야 한다고 하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넓고 험한 산바를 수십 번이나 오르내리며 구호나무들의 자그마한 손상이라도 갈세라 온갖 정성을 기울이는 모습에서 더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반일애국 열사의 딸이 정말 다르다고 그의 높은 정신력에 감동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무제봉 영웅전사들의 희생성과 충실성을 집안의 가풍으로 이어갈 결의를 굳게 가다듬은 강봉숙 여성은 수십 년간 우리 당의 혁명사족을 빛내는 길에 깨끗한 양심을 바쳐왔고 인민군 군인들을 찾아 원군길도 이어왔으며 사회주의 건설장들마다의 진정을 바쳤습니다. 취재 과정의 기자는 2008년에 어느 한 출판물에 실렸던 강봉숙 여성의 가족 사진을 통해 80고령의 나이에도 50여 년 동안 원군길을 걸으며 반일애국 열사 가족답게 애국의 바통을 이어가도록 이끌어준 어머니 한만동 여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이라면 웅당 어머니가 걷던 길, 어머니가 못다한 애국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 본분이고 이것이 우리 어머니가 늘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강봉숙 여성의 어머니는 늘 딸에게 반일애국 열사의 후손답게 당의 영덕적을 빛내는 사업에 언제나 앞장서고 나라를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제일 긍지스럽다고 하면서 딸을 뒷받침했다고 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수령의 영덕적을 빛내는 혁명사족 사업에 모든 것을 바쳐온 강봉숙 동지를 여러 차례 대회도 불러주었고 수많은 훈장들도 수여해 주었으며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의 감높은 영예도 안겨주었습니다.
길지 않은 취재과정에 우리는 한 가정의 어머니들의 30여 년, 50여 년의 애국의 길들에 새겨진 하많은 이야기들을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혁명사족 사업의 모든 것을 바쳐온 그의 모습에서 공화국 국민의 가장 큰 애국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며 수령의 영도업적을 빛내는 혁명사족 사업에 바쳐가는 삶이 가장 빛나는 애국적 삶이라는 고귀한 진리를 깊이 새겨안게 됩니다. 사랑과 정이 넘쳐나는 온 나라에 어머니들의 행복과 기쁨이 꽃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대가정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여성들의 공헌을 가장 감높이 내세워주는 위대한 당의 운정 속에 마련된 어머니들의 명절을 더욱 뜻깊게 맞이하기 위해 여러 단위들에서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어머니 날을 앞두고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축하장들을 찾고 있습니다. 선전하러 통보문도 보낼 수 있고, 하지만 이 축하장들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한자 두자 적는 그 심정이 아마 일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열렬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자식들의 성장에 고름고름 밑거름이 돼주신 우리 어머니가 오늘 이날만이라도 행복 속에 웃음 속에 보내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노래 가사를 적었습니다. 이 노래를 우리 어머니 앞에서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날을 맞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꺼성동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카네이션과 장미, 국화를 비롯해서 사랑과 열정, 존경과 순결함을 상징하는 생화꽃을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 꽃봉사와 함께 손님들에게 상식적인 내용도 알려주면서 이제 어머니 날을 더 뜻깊게 보낼 수 있도록 친절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시내의 여러 장소들에서는 숭고한 애국의 마음과 지국한 모성애를 지니고 화목한 대가정의 그윽한 향기를 더해주는 어머니들에게 드릴 화장품들을 봉사받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로 풍성이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으로 가정을 갖고 가는 우리 어머니들이 더 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공장에서는 여성들이 기와 체질에 맞으면서도 효과성이 뚜렷해진 다기능화된 크림과 화장기를 비롯한 500여 가지 화장품들을 생산해서 여기에 전시해 놓았습니다. 항상 젊어 계시리라고만 생각했던 우리 어머니의 머리에도 이제는 흰소리가 내리고 눈가에 주름도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식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어머니의 모습은 젊고 아름답고 열정에 넘친 모습입니다. 어머니가 그 시절의 모습으로 항상 젊어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화장품을 샀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날을 맞으면서 여성들의 기호와 체질적 특성에 맞으면서도 피부 보호 효과, 노화 방지 효과가 높은 5종의 화장품을 새롭게 개발하여 내놓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번에 개발한 이 콜라겐 율무 화장품은 나이 든 여성들의 노화 방지에 매우 효과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화장품들을 개발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과학적인 사용 방법을 확립하여 여성들에게 알려주는 데도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래과학자고리 민족요리 전문식당의 봉사자들도 어머니 날의 기쁨을 더해주기 위해서 봉사 준비에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날을 맞으며 어떻게 하면 손님들에게 더 특색 있는 봉사를 해줄 것인가, 또 하나라도 더 훌륭한 음식을 마련하여 기쁨을 줄 것인가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많은 토의를 하였습니다. 민족요리를 전문하는 식당인 것만큼 자기의 특색을 살려서 신선호를 비롯한 민족 음식들을 위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랍 및 이슬람교 나라들이 11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가자지대 상황을 토의하는 특별 순회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서 아랍 및 이슬람교 나라 지도자들은 가자지대에서 감행되는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폭로 단죄하고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공격이 정당방위라는 이스라엘의 주장을 배격했습니다. 회의 끝에 발표된 최종 커뮤니케는
가자지대에서 군사작전을 중지하고 봉쇄를 처리하며 인도주의 원조 제공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뮤니케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가자지대에서의 이스라엘의 만행을 조사할 것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요구했습니다. 이란 대통령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가 1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가자지대에서의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비호해주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가자지대에서의 전쟁 확대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은 하지만 행동은 다르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 미국은 전쟁에 필요한 연료를 이스라엘에 제공해주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손아귀에 쥐어져 있는 전쟁 기계이며 세계는 미국의 진모습을 파헤쳐 보아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기후변화와 관련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2개월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시기보다 1.32도씨 높아져 역사상 가장 더운 12개월로 기록됐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더웠던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기간의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 이전 시기에 비해서 1.29도씨 높았다고 합니다. 앞서 유럽동맹의 기상정보기관인 코페르니쿠 기후변화봉사는 올해 10월 평균 기온이 1800년대 후반과 비교해 볼 때 1.7도씨 높아져 관측 이래 가장 더운 10월로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엘니뇨 현상이 기온을 급격히 상승시키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영향은 내년에 나타날 것이라고 하면서 지구온난화 추세를 멈추려면 탄소 방출량을 빨리 줄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시에서 바다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해안가 지역이 큰 물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바닷물이 거리로 밀려 들어오면서 인도로가 물이 잠기고 여러 채의 건물들이 파괴됐으며 한 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지난 5일까지의 한 주일 동안에 10만 4,359명의 돌림감기 환자가 등록됐습니다. 이것은 그 전주에 비해서 7천여 명 늘어난 것으로 됩니다. 일본에서 9월 초일에 발생한 돌림감기 환자 수는 약 364만 8천 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 과학자들이 우주 망원경을 이용해서 고문 구멍을 새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고문 구멍은 현재까지 발견된 고문 구멍들 중 가장 오래된 곳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 정도 된다고 볼 때 이번에 발견된 고문 구멍은 그 나이가 132억 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 고문 구멍의 크기가 상당히 큰 것인데 그 크기는 태양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고문 구멍이 별들과 가까이에 있는 별 구름에서 약해진 방대한 가스 구름으로부터 형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학자들은 일명 중력 촬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이 고문 구멍이 위치한 우주 영역을 확대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그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11월에 들어와서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돼서 마가을 치고는 더웠습니다. 하지만 10일부터는 평년보다 4도씨 이상 급속히 낮아지면서 겨울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알렸고 여기에 센바람까지 불면서 더 추운 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날씨는 일시적으로 약간 푸근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도 전반적 지역에서 기온은 조금 덥겠지만
비가 내리면서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7일과 18일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기온도 낮아지고 바람도 세게 불면서 날씨가 추워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렇게 기온 변화가 심하고 날씨가 갑자기 차질 때에는 호흡기 질병이나 소화기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면역이 낮은 노인들과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사람들 속에서 야외 활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계절에 맞는 옷차림을 잘하는 등 건강관리에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9도로서 평년보다는 약간 낮았지만 어제와는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룡화 2도로서 어제보다는 2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 서해안과 중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북부 내륙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리겠고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비교적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운행하는 운전사들은 많은 눈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며 도로관리 부문에서는 륜전 기재들의 정상 운행을 보장하기 위한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밤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화 14도 정도로 예견되며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통천지방으로서 1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과 오후에 비가 내린 후 밤에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룡 남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린 후 오전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린 후 오후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린 후 오전부터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린 후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린 후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북소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부터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린 후 오전과 오후에 비가 내렸다가 밤에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린 후 오전과 오후에 비가 내렸다가 밤에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과 오후에 비가 내린 후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과 오후에 비가 내린 후 밤에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조선 서해에서, 모레는 우리나라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조선 동해에서는 남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로 일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소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 북소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1.5m 정도로 일다가 최고 3m까지 넘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는 소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2m 정도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최고 3m까지 넘겠습니다. 저선 소해에서는 북소풍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3m 정도로 넘겠습니다. 때문에 내일 저선 소해에서 모레는 함경북도 총진시부터 함경남도 신포시까지의 요난 수역을 제외한 우리나라 대부분 해상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예견되는 지자기 폭풍날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구물리학적인 요인에 따라서 22일과 24일, 25일에 활성이 그리고 23일과 26일에는 지자기권의 섭동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혈압과 협심증, 심장기능 부전을 비롯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이날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센바람 주의경보입니다. 17일부터 18일 오전까지 동서이안의 여러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초당 15m 이상의 강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때문에 건설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17일과 18일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의 여러 지역과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19일에는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고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약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17일과 18일에 평년보다 낮아지어 날씨는 춥겠으며 19일에는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